이제 오늘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준비한 코로나19가 만드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한 하락 현상이 언제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된 거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이인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한 이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됨에 따라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환율 제도가 미 달러를 근간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결국 이 통화 정책에 대부분의 국가의 통화 정책들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막강한 세계의 통화 정책을 주무를 수 있는 미 달러의 유동성의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곳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되겠어요. 이 페드는 한국은행과는 달리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한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기민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한국은행은 2월 말에 2월 말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는지 지표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2월 말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페드는 바로 3월 3일에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0.5% 인하하게 되고, 정례회의가 아닌 시점에 페드가 이와 같은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여기에 또 페드는 이 3월 15일에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인하를 하고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4차 양적 완화,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국채 가격을 그대로 이제 필요한 돈을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야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자신들이 말했었던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경제지표도 설명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얼마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제지표도 설명하지 못한 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진행되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따라서 인하하게 됐어요. 이와 같이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이 온도차가 발생하는 통화정책에 따라서 또한 각 국가의 이와 같은 자체적인 통화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 국가 경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와 같이 3월 15일 날 미 연준은 매우 격한 통화정책을 꺼냈어요. 0% 수준의 기준금리, 급격하게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줬고, 추가적으로 2008년 이후에 진행되어 왔었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서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그 돈을 바로 공급하는 4차 양적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날, 3월 15일 날 이제 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됐고, 3월 16일 날 미국의 주가 지수는 더 격한 조정을 나타내게 됐어요. 또한 3월 3일 날 기준금리 0.5%를 인하를 했을 때도 격한 조정을 나타냈고, 이와 같은 격한 조정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유동성의 증감에 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연동되게 되고,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방의 변동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보통 분들은 야, 미국의 중앙은행이 다시 이제 달러를 찍어내서 마구 공급한다고, 야, 마구 공급한다는 말 속에는 야, 이렇게 되면 버블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더 나중에는 더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깔려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상업은행의 연체율, 미국의 모든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을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은 상업은행들이 기업들이 해주는 대출을 나타낸 거예요. 글로벌 호경기의 특징은 이와 같이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상업은행에서 빌렸었던 이자와 원금을 갚는 그런 기업의 수가 많아지게 돼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이 빌린 부채는 돈의 단위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000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같은 물건의 규모를 팔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돼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의 특징은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하락되는 특징을 갖게 돼요. 과거에 이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가 발생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먼저 사스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연체율이 피크치까지 가 있던 경기가 악화되던 중이었었고, 또한 신종플루 때도 보게 되면 연체율이 피크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던 그런 중이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때는 이제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고 대출이 지금 상승하던 중이었었고, 2020년 지금 코로나 19를 보게 되면 이 시기도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었고 대출이 증가하던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즉 2020년 3월 15일 미 연준이 발표한 기준금리 0%와 4차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버블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게 되지만, 현재는 대출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어 있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이 더 늘고 유동성이 증가되더라도 버블이 형성되기 위해선 버블은 곧 연체율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연체율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수준의 버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0%로 설정하고 4차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과 같은 버블에 대한 우려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이 버블이 안정된 상황에서 발표가 됐다면 유동성의 증감에 연동되게 되는 이 주식시장이 격한 조정을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물가가 되고, 검은 선으로 나타낸 게 이제 다우 산업 평균 지수, 주가 지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2003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는 물가가 피크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중이었어요. 유동성이 감소됨에 따라 사스가 발생된 이후에 주가 지수는 이와 같이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물가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되고,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속히 침체되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2003년보다 더 깊은 조정을 나타낸 이후에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됐고,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는 이와 같이 유동성이 하한 수준을 다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연동되는 주가 지수는 당연히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금 시기를 보게 되면 이미 2015년 메르스 시기와는 달리 물가의 유동성의 하한 수준이 다져졌고,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유동성이 격화돼서 증가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3월 15일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로 맞추고 4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유동성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 미국의 주가 지수, 글로벌 금융 지수는 상방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가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